안녕하십니까. 서동교의 계사입니다. 네, 양희진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 그 델리오 지금 회생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제 수임하신 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. 그 제일 먼저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개시전 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개시전 조사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시전 조사는 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 조사를 통해서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이 있는지,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가 이 채무자인 회사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회사들이 제출할 수 있어서 이 개시전 조사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. 다만 이 델리오 사건의 경우에는 회사인 채무자 델리오가 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델리오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좀 극히 제한적입니다. 아무래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많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생 절차 안에서 이 델리오 측에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, 재판부께서도 그런 요청을 좀 받아들여서 일부 자료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, 개시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델리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아직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개시전 조사는 저희 신청인인 우리 채권자들 그리고 델리오 회사 이쪽이 아니라 제3자인 기관이 나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. 이 조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시 또는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조사위원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조사위원 우리 뭐 지금 파악하기로는 회계법인, 국내 이제 대형 회계법인이 이제 수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조사위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. 이 비용은 이미 저희가 납부한 예납 비용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분들께서 신청인분들께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우선은 없고, 이 예납 비용에서 먼저 지출된 조사 비용은 나중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 공익채권으로 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이 개시전 조사가 나오고 나면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정의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회생 절차를 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 또는 개시하지 않겠다, 좀 기각이라고 표현하죠. 기각하겠다,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. 개시가 된 경우에는 지금 그 개시 이후의 절차를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충분히 설명드렸고 시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.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으로 하시는 건데,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부채는 초과된 상태인 걸로 보이고, 그렇다면 이제 개시 결정을 기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 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좀 반한다,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수도 있겠지만, 이 개별적으로 채권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델리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그리고 법원의 어떤 공정한 관리 안에서 이 채권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파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일부 또 채권자분들 그리고 지금 법원에다가 또 의견을 제시하시는 채권자분들 중에 회사를 믿어줘라, 회사가 알아서 영업해서 갚아줄 건데 왜 회생이나 이런 그 절차를 하느냐,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 저도 좀 우려가 있거든요. 네,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. 재판부가 이제 배정이 되고 실제로 첫 기일이 잡히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리고 이제 모든 이 델리오 사건들은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분담의 원칙 때문에 또 법원 내부의 배정 원칙이 때문에 여러 재판부에 이제 혼재되고 산재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재판부마다
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. 하지만 채무자인 회사는 이 델리오는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됩니다. 예를 들어서 A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에서는 좀 빨리 종결을 맺을 수 있도록 뭐 조정을 한다던가 화해를 한다던가 뭐 청구 인락을 해가지고 바로 집행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. B라는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게 됩니다. 이 말은 민사소송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이 권한을 델리오에게 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공평한 분배에 있어서는 크게 부합하지 않고 개별 신청인들이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절차가 될 겁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개시전 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내용들을 원고인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뭐 델리오도 형사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형사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형사 절차와 이 회생 절차 간의 뭐 진행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생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델리오와 그 대표를 상대로 하는 조사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형사는 결국 수사는 좀 은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누구를 수사하는지,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, 또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피의자에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뭐 증거를 인멸한다던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거나 검사님께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요.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검사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자료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우려를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또 이제 가상자산 이제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나서 조직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사건을 파악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에 뭐 진행이 좀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뭐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신 몇 가지 저희가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아마 방향성이 정해지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 수임자분들 단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 또 취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